안녕하세요. 이사구입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주식방에 계신 금양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실시간으로 주가 흐름 쫓으면서 지금 금양 분석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도 지금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하지만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루하루의 낙폭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양은 무조건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이런 흐름으로 대응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양의 큰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죠. 이 하락 추세대 내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 하락 추세대 내에 있을 때는 주식을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이 요런 구간 내에서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이 위 상단 추세선을 맞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여기에서 맞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즉, 이 큰 추세대 내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주식을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주가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큰 추세대 내에서도 바로 이 작은 추세대가 있죠? 작은 추세대. 지금은 이 작은 추세대에 주목을 해야 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작은 추세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은 추세대. 바로 요러한 그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요러한 추세대 내에서. 그죠? 주식이 요러한 추세대 내에서 올라가면은 이 윗선 맞고 빠지고, 빠지면은 아랫선 맞고 튕겨져 올라와서 오르고, 이런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식이 올라가면은 맞고 떨어지고, 그죠? 내려오면은 여기 튕겨져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반복하고 있던 와중에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그죠? 다이나믹하게 주가 흐름이 뭔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이상하다. 왜 거래량이 이렇게 붙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은 곧 돈이 지나가는 흔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주식이 향후 이렇게 올려 보내기 위한 그 전초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 다이렉트로 저희 마음 같아서는 빵 올랐으면 좋겠죠. 근데 절대로 주식은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앞구간에서 여러분들 주식이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주식이 이제 올라갈만 하면은 여기 앞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나 본전가도 와서 다행이다, 팔아야지 하고 전부 다 물량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매물대가 워낙에 두꺼워가지고 이 주식이 마음 먹고 이렇게 빵 올리기에는 자금이 너무도, 돈이 너무도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입장에서? 바로 이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금양의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메이저 수급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 지난 2년도 때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전에, 그죠? 이때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초급등을 보이잖아요. 이 시기 때 여러분들 이 외국인 투자들의 보유 수량을 확인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물량이 바닥권에 있다가 주가, 그죠? 보유 물량을 외국인들이 점점 늘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반응을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외국인 투자들이 결국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가해가지고 바닥권에서 주식을 쓸어 담아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주식이 지금 요렇게 많이 올랐죠. 요렇게 많이 오른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보유 물량을 줄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바닥권에서 쓸어 담은, 이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쓸어 담은 물량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식이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일부 차익 실현을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쓸어 담아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자, 주식을 정확하게 다시 사 들어가는 시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을 여기서부터 물량을 다시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죠. 그죠? 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은 요 자리입니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자리부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저가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고점에 올라갈 때 주식을 올라갈 때마다 팔아가지고 여기에서 팔았던 물량을 요 아래에서 다시 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물량을 다시 그대로 쭉 늘려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안 좋은 이슈들이 연거푸 나왔죠. 그죠? 뭐 전기차 맨날 불나고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2차전지 뭐 업황 안 좋다. 계속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박살이 났고 외국인들도 이런 부분들은 고려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요렇게 빠질
그때마다 일부 차익 실현을 지금 해가지고 그죠? 주식을 이만큼까지 수량을 줄여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지금 외국인들도 바닥권 그죠? 바닥권에서 물량을 쓸어 담았던 대략 요런 자리 가격에서 아직도 그죠? 요런 자리 가격에서 물량을 이만큼이나 아직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다 팔기 전까지는 외국인들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보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승 그죠?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하락, 조정, 그죠? 요거 상승한 거에 대한 요 조정을 주고 지금 이제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싹 다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상승한 것만큼의 상승분을 뒤에서 올리려는 요 큰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큰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2차 전지 테마는 중장기적으로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전기차로 10년 20년만 지나도 당연히 전기차로 싹 다 지금의 내연기관차가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디젤 엔진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가솔린 엔진도 조금 있으면 안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차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아직까지도 이르다는 인식이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엄청나게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결국은 전기차로 가는 그 과도기적인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과정에서 전기차들 막 불나고 막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배터리 불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안 죽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텐데 이 시간이 너무도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 3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저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에서 물린 사람, 이런 자리에서 물린 사람, 이런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아 제발 나 본전가만 와라. 본전가만 와라. 싹 다 팔고 다른 종목 산다. 전부 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금양의 주식을 들고 있고 싶어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려가지고 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얼마나 주식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마다 전부 다 팔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매물로 작용을 할 거니까. 좀 올라갈 만하면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돼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갈 텐데 올라갈 만하면은 여기서 죄다 던지고 그죠? 주가 꺾이고 죄다 던지고 꺾이고 이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어차피 중장기 투자 나는 상관없어. 오래 묵혀둘 거야. 왜냐면은 당연히 전기차로 바뀌는 거고 2차 전지로의 대전환 그 과도기적인 성격에서 주가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건 어차피 일시적인 거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3년 이상 저는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선택지가 어떤 선택지냐면 자 여러분들 이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완전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뒤집힌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단기에 올라갈 수 있냐면 바로 요 최상단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자리까지 그죠?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 들어와요. 그죠?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강하게 상승을 최상단 이동평균선을 뚫어내는 이 자리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200일 동안 매수를 했던 사람들의 그 물량을 한번 털어주는 과정을 위해서 주가를 이 외국인들이 일부러 한번 강하게 매수세를 유입을 시켰다가 뺐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과정이 지속적으로 뒤에서 반복이 돼야지만이 그죠? 주가를 뒤에서 가볍게 들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약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재료가 하나 있죠. 주가를 단기에 이렇게 뛰쳐 올리게 만들 수 있는 지금 재료가 하나가 살아있는 게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주가 흐름이 다이나믹하게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했던 주요 원인,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유입이 됐던 주요 원인 자체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자, 지금 SM랩. 이 금양의 자회사 SM랩이 지금 상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재료를 통해 가지고 금양 주가가 한 번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금양의 자회사인 이 SM랩이 연내에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에 지금 귀추가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 하나가 상장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가치가 최소 5배에서 10배는 뻥튀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연결 기준으로 금양의 기업 가치에도 이 고스란히 이 수치가 계상이 될 거기 때문에 금양이 가진 수많은 재료들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 있는 재료가 바로 이 자회사 상장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 2022년도에 첫 번째 상장 시도를 사실 했었습니다. SM랩이. 그런데 이 당시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바로 제3공장 증설 조달 리스크 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2천억대, 그죠? 이 2천억대의 증설 비용 상당 부분을 공모 자금으로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했는데 한국거래소가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이런 판단하에 수용치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매출도 확실하지 않은 회사가 설비 투자 비용을 공모 주주들한테 온전히 다 충당하겠다는 그 계획 자체가 한국거래소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죠?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매출도 확실하지 않은 회사가 설비 투자 비용을 공모 주주들한테 온전히 다 떠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당시 한국거래소 측의 판단이었고, 이 문제가 올해 초까지도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SM랩이 상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대 주주인 금양이 이번 4월 달에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연말 코스닥 상장으로 그 가는 길을 이 금양이 터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지난 4월 17일자 이게 공시 내용인데, 이 최대 주주인 금양이, 그죠? 이 자회사 SM랩한테 400억 원의 금전 대여를 해줬고, 그죠? 그 자금의 활용처, 금전 대여 목적이 바로 제3공장 증설 자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3공장 증설 자금 때문에, 이 건 때문에 지금 자회사 상장이 안 됐었잖아요, SM랩이. 근데 이거를 4월 17일에 금양이, 안 그래도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금양이 요거를 400억 원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면은 금양은 지금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 유상증자가 지금 난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양이 현재 부산에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이 공사비 마련하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가지고 약 4,500억 원의 유산증자를 추진 중에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 금양의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공시를 하면서 효력 발생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 5월 달에 몽골 광산 개발에 대한 뻥튀기 공시 의혹, 이게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고, 금감원도 이런 상황에서 그냥 유증을 하게 냅둘 수가 없겠죠. 그죠? 지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금양 주주님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금양이 도대체 왜 이 400억이라는 거금을 자회사인 SM랩에 통 크게 투자를 했을까요? 그것도 4월 달에. 그죠? 바로 올해 안에 자회사 SM랩을 상장시키기 위한 큰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연내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4월 정도까지는 이걸 해결을 해줘야지만이 준비를 해가지고 연내 상장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금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큰 자금을 SM랩에 투자를 해준 것 자체가 바로 이런 큰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2차전지 밸류체인상 강한 연결고리를 구축해 놓은 입장에서 SM랩의 자금 조달 리스크, 이것만 해결되면 상장 가능성이 커지고, 지금 현재 위기에 놓인 금양의 입장에서 자회사가 상장되고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건 결국 최대 주주인 금양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금양의 주가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 자체가 이 자회사 상장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것을 빌미로 한번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그 재료로서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염두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미리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만약에 뛰쳐 올라가게 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요 9만원 라인, 10만원 라인 언저리까지는 이 최상단 이동평균선을 돌파해내는 요 자리까지는 한 번에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 고점으로 찍고 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 들어옵니다. 그죠? 그 제자리 들어오고 나서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린 다음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을 일단은 청산을 하고 자금을 다른 쪽에다가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또 빠른 종목으로 수익을 낸 다음에 나중에 금양은 다시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자, 금양이라는 주식이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죠? 자, 이 상승을 하기 전에 요 주식이 과연 아무런 징후 없이 그냥 주가가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력들은 미리 밑작업을 해요. 밑작업. 어떤 밑작업을 하느냐? 자, 금양의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기 전에 어떤 짓을 했냐면은 사전 매집이라는 거랍니다. 주식을 매집을 해야지만 이 주가를 이렇게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전 매집 흔적이 뭐냐? 바로 주가는 제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만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뜨문. 그죠? 이게 바로 세력의 바닥 매집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력 바닥 매집 흔적을 찾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뒤에서 이런 종목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을 제 무료 주식방에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가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그 제약바이오 테마주의 그죠? 이렇게 지금 매집을 싹 다 하고 나서 주가를 띄우기 지금 직전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종목을 금양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같이 신호를 드리면은 금양을 팔고 그거로 들어와가지고 빠르게 수익을 내시고 그걸로 자금을 불려가지고 다시 금양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차라리 자금을 활용할 바에야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시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냥 이거 3년이든 5년이든 그냥 들고 갈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에요. 왜? 전기차 시대는 그야말로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이야 인식이 안 좋아도. 그런데 나는 나 그 정도 시간은 못 견디겠고 일단은 주가 뛰쳐 올라가면은 일단은 청산을 해가지고 한번 사부님이 말하는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신호 드릴 때 이게 지금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신 분들은 이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 그죠?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 테마주를 그거를 사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양 여러분들 이거 놓친 거 아쉽겠지만 나중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횡보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요 시간이 너무도 아까우니까 차라리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이번에 한번 올라갈 때 잘 한번 팔아보겠다 이러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지금 제 방에 금양 주주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자회사 이것 때문에 이슈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매도를 끊어주고 나서 제가 전달드린 종목들을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그냥 딱 들어오셔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뭐 무료방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가 하나 떠 있죠? 그죠? 저게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 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부 딱 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확인하고 제가 운용하는 무료 주식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문자로 링크 전달 드리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이니까 그냥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은 매일 9시 땡치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금양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지침 드리고 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날마다 증권가의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방에 계신 분들 어때요? 찌라시 돌면은 순간 1-20%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 가서 한 돈 백조도 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찌라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 금양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리는 찌라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여기저기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운용하는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옆에 적혀있죠? 문자로 사부 딱 두 글자 전송. 그죠? 들어오셔서 가만히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들로 한번 매매해보시고 도대체 내가 왜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벌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이게 돈이 벌리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손실 조금만 보시고요. 아시겠죠? 무조건 들어오시고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꼭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제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거기서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자 사부든 참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딱 두 글자 보내서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 경력이 짧게는 1, 2년에서 5년 내지는 길게는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동안 본인이 지금까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과연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손실이 났다고 하면은 얼마나 났는지
나름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손실이라면은 과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혼자 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분명한 거는 어떤 분야든지 예외 없이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그에 비례하는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해 줘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가 가고 싶고 판검사가 되고 싶은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나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런 시간 투자, 훈련, 노력 없이 이게 가능해요? 자, 제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참 아이러니한 게 앞서 말한 그런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거, 공부나 운동 이런 것들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 주식 쪽에서는 노력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로또처럼 한 번만 딱 성공하면은 인생 역전. 네. 주식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성공을 해도,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력 없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그게 현실이고요. 제발 부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도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으면은 앞으로는 잘 됐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 버리시고 일단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그냥 들어오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 하루에 딱 한 종목, 지금은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딱 한 종목 오전에 장 초반에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가지고 단기 매매로 수익 내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금리 떨어지면서 실적 장세 도래하면은 중장기 투자로 신경 안 쓰고 크게 돈 벌 수 있는 종목들 전달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자로 제 위에 핸드폰 번호 떠 있죠? 그 핸드폰 번호로 딱 두 글자 문자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이렇게 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직접 확인하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코드하고 링크하고 전달 드릴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위에 떠 있는 핸드폰 번호 여기로 문자로 참여 딱 이 두 글자만 쳐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